오늘은 시작을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저한테 진돗개 블랙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구소는 왜 진돗개 블랙탄이 없느냐? 블랙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미 충분히 그 얘기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좀 있는 내용이 "설명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진돗개 블랙탄과 관련해서 시작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돗개라는 게, 이 제가 말하는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털이 검어야 된다든지 삼5 삼질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돗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진돗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출발점이 저랑 같은 선상에 있지 않으면 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개 연구소에서 나라는 사람은 진돗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작점은요 이거죠. 저는 진돗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돗개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진돗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진돗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고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있어서 개를 전문적으로 브리딩하고 자기는 뭐 요런 모색이 좋으니까 요런 개와 요런 개를 섞어 가지고 이런 모색을 만들고, 그런 브리딩이 없었다는 거죠. 진돗개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에 맞게 발생적으로 생겨난 견종이고, 그 견종을 단지 우리 조상님들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고, 마음에 들면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풀려나가서 번식하고 그 후손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진돗개를 볼 때 저는 진돗개는 노 브리딩의 산물이다, 자연 발생 견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진돗개를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동의가 돼야만 그다음 제가 말하는 진돗개는 이렇더라 저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동의하고 난다면 그다음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고학, 인류학 이런 쪽에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유적에서 이제 뭘 찾아냈냐면 돌도끼를 찾아요, 돌도끼. 아시죠, 돌도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돌도끼인지 아니면 그냥 돌덩어리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고고학 교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돌도끼인지 그냥 돌덩어리인지. 왜? 일단은 가공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죠. 그 가공의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돌도끼와 돌멩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돌멩이와 돌도끼 차이는 딱 하나죠. 가공의 흔적이죠, 가공의 흔적. 그러면 블랙탄과 호반이라는 개는 왜 내가 우리 진돗개에서 배제를 하느냐 하면은 공정이 필요해요. 블랙탄과 호피 무늬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복잡하고 수대에 걸친 인위적인 공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블랙탄과 호반 무늬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 어떻게 자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시기에 늑대에
황색 늑대가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검은색 늑대, 아니면 흰색 늑대.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분도 있다 없다 하겠지만은 황색 늑대, 우리나라 황구와 같은 황색 늑대가 몽고에 가면 있습니다. 보기 힘들지만 저는 직접 봤어요. 그런데 늑 어 이 세 이 지구상의 모든 늑대와 그다음에 야생 견종을 통틀어서 블랙 앤 탄이라는 모색의 늑대나 디 호주의 딩고가 없습니다. 또한 호피 무늬의 늑대나 딩고 같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는 진돗개에도 그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블랙 앤 탄이 여러분들 봤을 땐 간단해 보이지만 블랙 앤 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항구에서 모색 변이점이라 불리는 6 군데에서 검은색이 발현되는 그런 애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를 강화시켜서 세파트 탄이라고 불리는 AT 모색을 만들어 내야 하고요. 그 AT 모색에다 다시 200 탄이 있는 아이를 섞어서 할 때 되게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에서 블랙탄과 호반은 저는 배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윗대에 블랙탄이나 호반이 없는데 갑자기 호반이 튀어나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요, 마치 내가 물감을 섞어 가지고 캠퍼스에다 확 던졌더니 고호근육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뭐 진돗개를 뭐 노브리딩의 결과다, 자연 발생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다음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인위의 흔적을 배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동물들과 진돗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색이 나오고 속털 검은 것이 나오고 삼단 피모가 나옵니다. 삼단 피모라는 거는 와일드 컬러 울프 컬러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회색이 아닌 황구 모색의 삼단 피모가 다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산하와 지형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나오겠죠. 그거는 거기서 이제 저는 뒷 뒷비절의 길이, 다리의 각도, 골반과 허리에 붙은 각도, 뒷다리가 골반각의 경사도, 꼬리의 위치, 목의 굵기, 목의 길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는 바로 우리나라 자연과 지형에서 가장 효율성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내가 출발점을 정한 다음에 들여다보면 마치 수학처럼요, 하나도 빠짐없는 어떤 형태가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학도요,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을 발견한 겁니다. 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는 것이 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수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면 어떤 패턴이 발견됩니다. 수의 정의는 바로 연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는 연산이다. 연산이 가능한 게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아기를 수정란에서 보시면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분열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2의 정수배로 분열하죠. 그것이 자연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요, 어디에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미라는 거는 바로 이 자연의 패턴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그 말하는 자연미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황금 비율을 더 어렵게 얘기하면 신성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의 지문, 아니면 우리 달팽이 모양, 해바라기 씨, 고사리, 심지어는 우리 유전자, 우리 은하계 다 이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배수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황금 비율 자연미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맞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데 익숙하게 보다 보면 그 비율이 틀어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다리 체장대 최고 다리 길이 비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뿌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나이의 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 맞는 옷,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이고요. 이 자연 발생적이고 노브리dig적인 그 우리 개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편해요. 애를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은 듯한 기분이 아니고 편안하게 합니다. 또 애가 짖고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하울링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편안합니다. 나에게 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입니다. 근데 약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에만 그 자연적인 자연스러움에만 몰입을 해 왔기 때문에 애를 딱 보면 불편한 애가 있어요. 목소리도 들으면 좀 불편한 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진돗개는 그겁니다. 바로 노브리딩 우리나라의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고 우리 민족한테 편안하게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저는 세상이 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는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물로서 어떤 부분에 도달하고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 어떤 이유에서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거기서 아닌 다른 주장은 합리성과 별개로 묵살되어지거나 도달하기 힘든 일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가 왜 주파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지구가 가진 주파수에 공명하면 우리가 명상할 때 편안하고 진돗개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옆에 두고 있으면 편안한 주파수를 냅니다. 그것이 되게 추상적이고 또 계량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저의 능력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 우리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말고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거를 쪼끔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개는요. 앞다리가 디딘 자리에 뒷다리가 닿는 것이 기본 보행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레이하운드를 생각을 해 보시면 평지에서 그레이하운드는 개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빠르다는 얘기는 보폭이 넓습니다. 그 보폭이 넓은 것을 맞추기 위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다리의 이 각도가 넓고 뒷다리도 넓습니다. 하지만 앞다리 디딘 자리에 뒷다리가 디디기 위해서 앞다리가 넓어지면 뒷다리는 반드시 비절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다리 디딘 자리에 디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하운드의 보폭이를 보면 이 각도가 어깨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엄청 넓죠. 그런데 이런 보폭을 가진 애가 경사지를 만나면 그 보폭으로 디뎌야 되기 때문에 왜? 개는 앞다리 디뎌야 뒷다리가 디뎌야지 앞다리가 안 디뎌야 뒷다리가 안 디디게 딛지는 않아요. 사람은 경사지를 만나면 종종걸음을 칠 수 있지만 개는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그레이하운드는 경사지에서도 같은 보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체력을 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사지에서 그레이하운드는 완전 젬병이가 됩니다. 평지에서는 아니지만. 따라서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 맞게끔 이 보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레이하운드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한 우리 진돗개는 짐을 끄는 개가 아니에요. 짐을 끌기 위해서는요. 보폭에다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짐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는 그레이하운드보다는 쪼금 더 짧은 비절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요게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가 사는 곳이 평지를 하는 곳이냐 아니면 구릉이 있는 곳이냐 또 걔가 짐을 끌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비절의 길이와 각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또한 골반 등에서 둥둥이려진 골반각의 경사도 달라집니다. 그 머리의 각도도 달라지고 앞 견갑골과 뒤 골반각이 이루는 각도와 다리의 흔들림, 길이, 비절 깊이가 아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개량됐거나 그 지형이 사는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진돗개가 노브리딩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을 동의한다면 이 나라 땅, 이 나라 기후에 맞는 개의 모양은 딱 한 가지로 줄여집니다. 거기서 물론 뭐 굵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본 틀은 딱 고정이 됩니다. 저는 진돗개를 처음에 공부하면서 진돗개의 성품에 집중했고 그 진돗개의 성품을 가진 애들을 찾아내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외모를 뒤에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결론이 바로 노브리딩 자연 발생적인 견종으로 우리나라 사냐에서 있는 아이는 어떤 틀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강원견이라고 불리는 개, 해남개, 또 뭐 진도 안에서도 옛날에 진도에 가면은 뭐 고군니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산면개가 있고 그다음에 진도읍개가 있습니다. 그 진도 안에서도 지형에 따라서 애들이 쪼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군니개들은 뭐 쪼끔 좀 왜소하고 그다음에 굵기에 가까운 모습, 지산면개들은 좀 더 키가 크고 노루 고라니 사냥하는 그런 시원한 모습, 동진돗개라는 애들은 아니 혹시 진도읍개라는 거는 쪼끔 겹개에 가까운 모습.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세 아이의 흐르는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맞습니다. 산이 많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리가 좀 짧습니다. 상체가 크고 다리가 하체가 좀 짧아요. 그래야지 다닐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 출발선은 그렇습니다. 노브리딩 자연 발생으로 출발점을 정한다면 그다음은 쉽게 쉽게 다음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